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리가 저린 허리 협착증 도침 치료를 통해 해결하기. 도침 치료가 어떻게 다리가 저린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원리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다리가 저린다. 왜 저릴까요? 협착 때문에 다리가 저린다. 어디가 협착된 걸까요? 이 척추에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척추와 척추를 통해서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추간공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곳이 좁아지죠. 그러면 다리가 저리게 돼요. 다리가. 좁아진 이곳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조직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연조직을 넓히는 방법.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설명해 드릴게요. 경이라는 것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경조직은 뭐를 말해요? 뼈를 말하는 거예요. 뼈. 연조직은 뭐예요? 이 뼈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인대라든가 이러한 뼈가 아닌 연한 연부조직, 인대 등의 연부조직을 말해요. 이 차이는 뭐냐? 이걸 넓힌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뼈를 잘라내버리면 되겠죠. 이 뼈를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넓어지겠죠. 두 번째, 뼈에다 나사를 박아서 넓혀요. 그럼 넓어지겠죠. 다 이게 수술인 거예요. 방금 말씀했던 두 가지가 수술인 거예요. 수술은 뼈를 건드리는 거예요. 뼈를.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걸 넓혀야 되는데 이 뼈 사이에 막 인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끼어가지고 이 신경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끼어있는 연부조직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살짝 잘라내버려요. 이게 비수술적 방법이에요. 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러한 연부조직을 잘라낼 수 있는 비수술적 방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방법, 뼈를 잘라내는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뼈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곳에서 협착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간공을 넓혀야 되는데요. 특히 연부 조직을 넓힐 수 있다. 뭘로?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는 좁아져 있는 추간공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침 치료는 후관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요. 이 옆에 이게 추간공이 아까 저희가 말한 뼈하고 뼈 사이가 이루어지는 공간. 근데 추간공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후관절이라고 하는 척추 뒤편에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관절이 있어요. 근데 이 후관절이 어떻게 돼요? 이 정상적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곳이 고장나면서 꽉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곳이 꽉 맞물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추간공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게 돼요. 근데 후관절은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척추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날 때 앞에서는 디스크에서 만나고요. 뒤에서는 후관절에서 만나요. 그래서 척추 위에 뼈와 아래 뼈는 디스크를 통해서 또는 후관절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후관절이 가장 많은 일을 해요. 위에 뼈, 아래 뼈에 압력을 줄이고 자꾸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스크가 잘 터지는 거죠.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후관절 역시도 후관절은 뼈니까 터지진 않지만 관절이니까 이 관절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꽉 붙어버려요. 관절이 변형해서 꽉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 추간공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도침은 뭐에 좋냐? 이 후관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관절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 후관절을 고장나게 하는 부분들을 도침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도침으로 후관절을 치료하게 되면 보통 후관절이 고장날 때 어떻게 고장나냐? 이 후관절이 위에 뼈가 아래 뼈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어지면서 고장나. 이 틀어지면서 맞닿아 있는 이쪽으로 압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탈이라 그래. 탈이. 위치를 벗어났다고. 근데 후관절을 풀어주면서 다시 정렬을 맞춰주면 다시 정상적인 척추의 정렬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디스크만큼이나 척추에서 중요한 후관절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추간공에 대한 압력을 줄여서 허리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횡돌기라고 하는 조직의 유착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 횡돌기는 뭐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도드라진 거, 그러니까 횡으로 좌우로 도드라지는 것을 횡돌기라 그래요. 인체가 이유 없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돌기가 만들어졌을까? 뭔가 붙으려고, 여기에 뭔가 붙어서 척추에 작용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붙을까요, 여기에? 근육이 붙어요, 근육. 자, 횡돌기에 이런 근육들이 붙으면 어떤 거에 좋을까요? 척추를 회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횡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고장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횡돌기엔 또 뭐가 붙냐? 위아래 횡돌기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붙어요. 척추는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가 있으니까 이 척추가 도망 못하게 고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근육과 횡돌기간 인대들이 고장 나다 보면 이곳에서 유착이 발생, 유착. 즉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것이. 이 근육들과 이 횡돌기간 인대 딱딱하게 굳으면 위에 뼈, 아래 뼈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꽉 잡아 당기겠죠. 그러면 척추 사이의 압력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횡돌기에 부착되어 있는 인대와 근육을 풀면 척추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허리 협착증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침은 이 추간공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후관절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횡돌기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 자유자재로 척추를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침이니까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네 번째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때 도침이 접근 가능한 게 어디냐면 극간인대. 극간인대는 뭐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횡돌기였고 여기에서 만나는 게 후관절이었어요. 가운데서 만나는 인대들이 있어요. 가운데를 연결시켜주는 인대. 이거를 극간인대라고 해요. 척추 중심부의 중요한 조직이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이 극간인대를 도침으로 잘 풀어주면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협착 증상이 완화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침은 허리협착증과 관계된 척추의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에 접근이 가능해요. 결론은 뭐냐? 협착된 정도를 줄여야 돼요. 협착된 정도를 줄여서 추간공으로 나오는 신경과 혈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추간공을 직접 들어간다. 두 번째, 후관절 부위를 풀어줘서 추간공의 압력을 줄여준다. 세 번째, 횡돌기 인대와 횡돌기에 부착된 근육들을 풀어준다. 네 번째, 극간인대를 풀어준다. 즉, 위의 척추와 아래 척추를 연결시켜주는 여러 조직들을 풀어서 위의 척추와 아래 척추가 만나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조의 압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인 거죠. 또 척추 전체가 정렬이 발라지게 되는 도움도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도침 치료가 허리 협착증에 왜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그 큰 병인데 그 침으로 허리 협착이 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허리 협착증은 침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만나서 이루어진 추간공이라는 걸 좁아지게 하는 것은 뼈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낀 인대들, 그리고 좌우를 연결시키는 그 인대들의 압력이 그 공간을 좁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대들, 연부 조직들을 도침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허리 협착증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에 진짜 침이 치료할 수 있어? 침 치료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한다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의 침유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